자, 두 번째, 경제 환경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뭔가 좀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것을 잘 굴려서 어떻게 보면 내가 풍족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예전에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1988년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정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재밌게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극 중에서 최택이라고 이 바둑기사가 있어요. 이 바둑기사가 대회에서 1등을 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받게 됩니다.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예금에 넣으면 당시 예금 이자가 15%니까 좋다. 혹은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니까 보고 계시는 예금 이자는 지금의 경우에는 해당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실제로 이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2억 5,500만 원, 5배 정도의 수익률을 내게 되는 거죠. 음마 아파트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2억, 와 24배네요. 주식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이 1988년에 한 주에 32,600원이었답니다. 2015년을 가니까요. 와 33억, 70배예요. 그렇지만 진짜 강자가 따로 있죠. 판교, 자연녹지 공시가격 8,000원짜리 이거를 투자를 하니까 이야 100배네요.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역시 부동산이 답이야. 자,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를 이저이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성장, 예전처럼 성장이 막 가파른 그런 시대는 끝났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 그리고 고부담. 고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과 같은 이런 부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저이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분명 앞서 봤던 1988년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이제는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노멀화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마저도 이 경제 성장률을 2.1% 정도로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앞서 봤던 1988년처럼 뭔가 내가 잘 선택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바로 코로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앞서 왔던 가정들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019년에 2% 얘기했잖아요. IMF에서 올해 1월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 2.2%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니까 4월에 마이너스 1.2, 6월에는 마이너스 2.1로 더 크게 아주 안 좋게 가는 이러한 전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심하죠. 그러면 경제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이라고 해서
6월 22일에 났던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마일리지 배 팔고 코로나 시대 현금 확보에 나섰다. 많은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중시를 하고 특히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현금,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죠. 혹시 우리 선생님들 코로노티콘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플러스 판옵티콘의 합성어인데, 코로나는 뭐 우리가 알고 있고요. 판옵티콘이 뭐냐면요, 사방에서 감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옥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예전보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등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어떤 위협한다던가 또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거 세 번째, 언택트 시대.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택근무 일상화됐죠. 화상회의도 뭐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접촉이 더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접촉은 점점 드물게 되고 좀 멀어지는 이러한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고요.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염병 주기가 짧아진다는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그런데 앞에 본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 것을 또 기대를 해야 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오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그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위기일수록 이 안전자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위기일수록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회를 좀 더 얻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아닌가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중시하는 부분은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위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경우 한번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내가 지금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네. 이 기업이 굉장히 전망도 좋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투자해야죠. 네, 투자해야죠. 네. 그런데 이 기업이 현금이 별로 없어요.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그만 도산이 돼버렸어요. 어이구. 그럼 내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죠.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히 노후 자산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험을 하면서 그 자산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에 관한 투자라면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미래를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딱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또 이제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상도 좋으신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환경이라든가 또 전염병 이런 요인 때문에 이왕이면 부정적이고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상황이 오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행인 그렇죠.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낫지 않을까. 일종의 유비무환인 거죠. 아하, 이렇게 그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크빛 미래만 그려놓고 그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머어머 어떡해 라고 맞습니다. 당황하기보다는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을 예견해놓고 맞습니다. 안 오면은 땡큐지만 그렇죠. 그 상황이 왔을 때는 그렇죠. 대비를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대비를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